안녕하세요. 알려준 이사의 은효상 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세금 적게 내는 방법,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요? 그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이게 위험하지 않은 일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 고민 가운데 한 가지가 세금이죠.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 드려야 될까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조금은 편법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불법적인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셋 중에서 뭘 안내해야 할까요? 공식 영상이니까 당연히 저는 이것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흔히들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요, 비용이 많으면 됩니다. 요즘 매출 줄일 수 있나요? 세금이란 걸 계산되는 그 과정을 보면 매출에서 매입을 빼서 남는 이익금에 대해서 해당 세율만큼의 세금을 내는 거죠. 매출을 과거엔 줄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현금 받은 거 신고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식당에 와서도요, 5명이 혹은 6명이 식사를 하고 각자 한 명 한 명 개인 결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 됐고, 이제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식당에서도 그냥 다 100% 거의 다 받는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그 와중에도 연로하신 분들은 그냥 현금 내고 그냥 현금 영수증 없이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걸 신고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사업주 각자가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100%다 신고해. 원래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신고할지 말지는 사업주가 결정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연히 신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금 영수증 끊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매출 부분에서 건들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매입을 얼마만큼 넣느냐. 자, 그 매입 가운데는 다양한 게 있을 겁니다. 뭐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요. 직원들 급여도 있을 것이고요. 신용카드 사용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 경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비들을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한 것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딱 봐도 5명인데 직원 급여에는 한 10명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것을 가공인건비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각 파트마다, 각 업종, 업태마다 적정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매출을 10억 정도 한다. 그럼 인건비의 비중이 뭐 한 40%를 차지한다는 어떤 룰이란 게 있겠죠. 뭐 우리는 좀 고급 인력을 써. 그래봤자 50%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매출은 동일하게 10억인데 어떤 특정 업종, 업태에서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인건비가 60%, 70%가 나간다. 수상한 겁니다. 반대로 이걸 적게 나간다 하더라도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업계 평균이 40%인데 20%밖에 안 나간다. 아, 그럼 나머지 20%는 다른 방법으로 현금 매출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들게 할 수 있는 대목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 나는 돈 많이 썼어. 예, 잘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세점 가가지고 뭐 명품 사시고 술 사시고 하는데 결제했습니다. 자, 이게 사업과 유관한 경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업 유관 경비냐 사업 무관 경비냐에 따라서 이 경비가 인정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겠죠. 많은 대표님들은 그냥 이것도 내가 쓴 거고 저것도 내가 쓴 거고 다 결제했으니까 적격증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명품백을 샀습니다. 경비 인정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안 될까요? 사모님의 생일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개인 경비니까요. 자,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이번 달 실적을 달성한 영업사원에게 이걸 선물로 주겠다. 프로모션 해당되겠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핸드백을 사주셔도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없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거는 개인 경비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어떤 목적 달성 동기부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고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소 한 마리를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점이 아니라면 사실 소고기 살 일이 없죠. 일반 제조업종이나 이런 데서 소고기를 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구내에 식당이 있다든가 혹은 우리가 야유회를 가서 소통 바베큐를 한다든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그 외의 비용들은 다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인정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에서 경비와 경비가 아닌 것들에 대한 개념을 갖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썼다고 전부 다 경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법인이라면 더 그렇겠죠. 법인과 유관하냐 무관하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요, 식비와 관련돼서는 좀 폭넓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은 한우를 먹어도요, 가족들과 먹느냐, 친구들과 먹느냐, 사업자들과 먹느냐, 직원들과 먹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비장이 달라져요. 자, 가족들과 먹은 것은 사실상 개인 경비죠. 친구들도 개인 경비로 봐야 할 겁니다. 직원들과 먹은 건 복리후생비죠. 사업자들과 먹었다면 접대비일 겁니다. 같은 식당에서 먹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그거 쓰실 때 혹은 영수증을 제출하실 때 누구랑 어디서 왜 먹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그냥 영수증 주거나 요즘 영수증도 안 받죠. 그냥 신용카드 내역서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세무사 담당자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CCTV라도 돌려볼까요?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적정률로 전체 카드 사용액 중에서 이 정도는 개인 경비, 이 정도는 사업 유관 경비, 직원들의 숫자를 보고 이 정도는 복리후생비, 적정률로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언제 어디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은 달리 적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직원이랑 먹었다라고 하면요. 요건 복리후생비로 계산이 됨과 동시에 부가세에서도 빠질 수가 있어요. 부가세 매입으로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접대비로 접수가 됐다. 개인 경비로 접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아시겠지만 접대비는 또 한도도 있죠.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로 적용하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근데 복리후생비는 말 그대로 직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직원이라 함은 4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직원이라고 하는데 3.3%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직원으로 간주될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프리랜서인 거예요. 사업자 내의 사업자인 거예요. 3.3% 내는 분들을 직원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닙니다. 프리랜서예요. 이런 분들에게 지급하는 혜택들은 복리후생비로 적용되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10명이다 할지라도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뭐 고용지원금이라든지 저희가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보실 수 있는 고용지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4대 보험을 내시더라도 고용을 하시는 게, 근로자로 채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비용도 더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절세, 탈세, 이 중간에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좀 만들어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탈세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절세를 원하시죠. 사업을 오래 하시려면 안전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남의 말만 듣고 편한 방법을 찾다 보면 점점점 더 쉬운 방법들, 그건 탈세로 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엔 그런 것들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